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 축구 역사에서 결코 잊히지 않을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젯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파라과이전이 끝난 직후 손흥민 선수가 기자회견도 없이 단 한 줄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파라과이전이 나의 마지막 경기다. 그 짧은 문장은 모든 축구팬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경기장에서 울려 퍼지던 환호는 순식간에 정적이 되었고 수많은 팬들은 눈을 의심하며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며 한국 축구의 상징이자 자존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스스로 대표팀과의 마지막 인연을 끊어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아무런 예고도 화려한 은퇴식도 없이 그저 한 경기를 끝내고 떠나겠다는 짧은 말 한마디만 남긴 최손흥민은 터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실 그날의 경기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파라과이를 상대로 2대0 완승을 거뒀지만 경기 종료 직후 손흥민의 표정은 전혀 승리의 기쁨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반 45분만 뛰고 교체된 그는 벤치에서도 고개를 숙인 최주변의 어떤 말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 기자들이 홍명보 감독에게 손흥민의 컨디션과 교체 이유를 묻자 그는 짧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늘은 그가 전반만 뛰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묘한 공백이 흘렀습니다. 기자회견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뭔가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홍명보 감독은 파라과이전에서 새로운 3백 시스템을 실험하며 박진섭, 김문환, 이명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빌드업 중심의 안정된 경기 운영 전진, 압박의 성공 그리고 수비 라인의 정돈된 움직임까지 결과적으로 그는 전술적 만족감을 표했지만 그 모든 말 속에서 단 한 번도 손흥민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팀의 주장 에이스 상징이었던 손흥민이 완전히 대화의 테이블 밖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손흥민의 은퇴 선언은 결코 충동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브라질전 0대5 참패 이후 그는 협회의 운영 방식과 지도부의 폐쇄적인 구조에 깊은 회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국가대표는 명예지만 지금의 시스템 안에서는 더 이상 진심을 다할 수 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내면에서 쌓여온 절망의 결과였습니다. 대표팀 내 리더로서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아무리 외쳐도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그 역시 한 인간으로서 지쳐갔던 겁니다. 특히 홍명보 감독 체제 이후 손흥민은 점점 더 전술적 소외를 느꼈습니다. 공격수로서의 자유로움은 사라졌고 경기 중 대부분의 시간을 수비 가담과 전방 압박에 소모해야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팀의 중심이 아니라 시스템의 부속품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파라과이전에서조차 슈팅 한 번 없이 교체된 그는 이미 스스로 답을 내린 듯했습니다.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 손흥민이 빠진 한국 축구는 마치 심장을 잃은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는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었습니다. 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상징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떠나면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황희찬은 부상이 강인은 기복 있는 출전 오현규는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불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주장이자 에이스가 동시에 사라지는 것은 그 어떤 전술 실험보다 치명적인 공백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때로 어떤 말보다 무겁습니다. 팬들은 묻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만들었나 감독으로서 그를 지켜줄 수는 없었나 지금. 한국 축구는 단순히 한 선수의 은퇴를 넘어서 지도자와 협회 그리고 팬 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바로 그날 일본 대표팀이 브라질을 3대2로 역전승으로 꺾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한국을 5대0으로 압살했던 그 브라질을 일본이 잡은 겁니다. 같은 아시아의 이웃 국가가 3백 전술을 완성도 높게 구사하며 전세를 뒤집는 모습을 보며 많은 팬들은 분노와 좌절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싸우고 있는가? 이날의 대조적인 결과는 한국 축구의 현실을 너무나 잔인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시스템보다 개인에게 의존해온 구조,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화, 그리고 변화보다 안정을 택한 리더십. 손흥민의 은퇴는 그런 병든 구조의 결과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손흥민의 은퇴 선언은 단순히 한 선수의 이별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 축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와 세대 간 단절 그리고 리더십 부재의 상징적인 폭발이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 파락파이전이 나의 마지막 경기라는 개인의 감정적 결단이라기보다 더 이상 바뀌지 않는 시스템에 대한 절규였다. 그는 자신의 전성기를 바쳐 대표팀을 이끌었지. 만 정작 그가 가장 필요로 했던 시점에 팀은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 이건 단순히 홍명보 감독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변화를 거부하는 구조의 문제다. 손흥민은 그 누구보다 국가대표라는 이름에 책임감을 느낀 선수였다. 승패보다 중요한 건국가를 대표하는 자존심이라 믿었고 그 신념 때문에 수많은 부상을 참고 뛰었다. 하지만 그 신념이 조직의 이해관계 속에서 무시당했을 때 그는 비로소 깨달았을 것이다. 아무리 헌신해도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노력해도 구조가 막혀 있으면 결국 버티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이번 결단은 그래서 슬프지만 동시에 너무나 현실적인 선언이었다. 나는 손흥민의 선택을 비난할 수 없다. 오히려 용기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비판과 오해를 감수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물러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는 단순히 지쳤다는 이유로 떠난 게 아니다. 지금의 대표팀이 더는 자신이 꿈꾸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리더로서의 무력감 그리고 시대가 자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냉혹한 자각. 그것이 그를 무너뜨렸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과연 선수들에게 존중을 주었는 가결과가 좋지 않으면 가장 먼저 비난의 화살을 쏘고 그들의 인간적인 고통은 무시해온 건 아닌가? 손흥민의 눈물 속에는 그런 우리 사회의 냉정함이 비쳤다. 그는 한때 국가대표는 내 인생의 전부라고 말했지만 이제 그 말은 상처처럼 남았다. 그가 떠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그가 어떤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된다. 손흥민이 남긴 가장 큰 메시지는 변화다. 그는 마지막까지 침묵하지 않았다. 은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한국 축구가 다시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었다. 그의 부재는 분명 크겠지만 그 공백이야말로 진짜 변화를 이끌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홍명보 감독은 이제 더 이상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리더십의 본질을 다시 정의해야 하는 순간에 서 있다. 나는 믿는다. 언젠가 손흥민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마도 선수로서가 아니라 후배들을 이끄는 또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그때는 오늘의 이 결단이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한국 축구의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걸 증명하게 될 것이다. 그는 떠났지만 메시지는 남았다. 변화 없는 헌신은 소모일 뿐이다. 손흥민의 마지막 경기는 끝났지만 그가 던진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축구의 가슴 한가운데에서 메아리 치고 있다. 이제 대표팀은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험난할 겁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협회 침묵하는 감독 그리고 떠난 에이스. 모든 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변화를 낳습니다. 손흥민의 마지막 한마디는 어쩌면 한국 축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앞으로도 한국 축구의 모든 변화를 빠르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